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고용 쇼크 이후에 월가에서 금리나 기대감이 부활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금리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 가능성도 같이 커질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뜻이겠죠.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뭐 저번 주 방송에서 언급드렸다시피 뭐 이제 채권 시장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날 네. 것이고 증시는 뭐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 조금 대조적이었는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유동성 증가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성장주 기대감으로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해주신 대로 결국에는 이제 경기 체력이나 기업의 어떤 실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으로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비농업 고용 보고서 상에서 이전에 나왔던 2개월간의 수치를 재조정하는 그런 쇼크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세의 영향이 이제 가시화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가 좀 대두됐었고 특히나 이제 네. 실업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 쪽에서의 이제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정책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지표로서 드러난다라는 부분들을 우려해 볼 수가 있겠고 국채금리도 급락하는 모습이 지난주에 나타났었고요. 네. 다만 이제 지난 월요일에 같은 경우 물론 전일 같은 경우는 또 소폭 조정되긴 했습니다만은 월요일 날에 반등했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 성장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심리가 또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여전히 좀 시장의 어떤 센티먼트가 네. 좀 좋은 수준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주에 또 발표된 거랑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ISM 그 비제 조업 쪽, 지표 그렇죠.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물가가 예상치 대비했을 때 좀 상회하는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PC 물가 6월 거 근원 PC 물가도 계속 조금 튀었죠. 높은 예. 레벨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이제 하향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까지는 물가 지표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월 FOMC가 이제 다음 FOMC이긴 한데 이제 7월이랑 8월 동안에 이제 좀 발표되는 뭐 CPI나 PCE 물가 이런 부분들 지켜보셔야겠고 그리고 8월 고용 보고서도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뭐 이번 주에는 이제 ISM 미제조업 지수 이쪽과 관련해서 물가 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외에 물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뭐 굵직한 지표 일정은 따로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고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간 실업 그 급여 청구 건수와 관련된 지표는 조금 더 시장이 주목해서 보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FOMC는 없지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중요하죠. 있는데 예. 네, 또 그 공교롭게도 이번에 잭슨홀 미팅 주제가 이제 전환기의 노동시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타이밍이 딱 네 그렇게 됐네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서 그런 주제와 유관해서 이제 고용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코멘트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잭슨홀과 관련된 내용들은 좀 잘 팔로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관세랑 외교가 있는데 맞습니다. 밤사이에 또 관세랑 관련된 속보들이 나왔죠. 네네. 이게 한 차례 지나간 줄 알았는데 이제 품목 관세로도 넘어갔어요. 맞습니다. 어떤 퍼즐 조각들이 남아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 또 합의가 되지 않은 국가들과의 협상 여부가 이번 네. 주에는 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품목관세 또 이제 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계속 뉴스 팔로업이 좀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미 같은 경우도 네. 일단은 뭐 한 고비는 넘었지만 큰 고비를 넘은 거는 맞지만 계속 좀 주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 이제 미국이랑 중국 같은 경우도 앞서 합의를 했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까지 아직 이어지지 그렇죠. 못한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으면서 그건 역시도 이제 최종 승인까지의 시한이 이제 11일 정도이고 12일부터는 이제 다시 관세가 부과되는 시한이 접어들게 되는데 그쪽이랑 좀 연결을 해서 본다면 좀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7월 31일에 이제 69개의 이제 EU를 포함한 경제 주체들의 상호관세 수정 서한을 좀 발송을 한 상태인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15% 정도 선에서 이제 관세율을 통보를 받았고요. 캐나다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35%의 관세가 발효됐고 그 외 국가들에는 7일부터 발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뭐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진척이 좀 되지 않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또 약간 페널티 격으로 이제 39% 예상보다 높은 이제 관세율 부과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합의에 나서겠다라고 코멘트를 한 부분은 좀 긍정적이긴 했는데 문제는 네. 이제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러시아를 결국에는 견제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지금 좀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여전히 좀 압박을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원달러 환율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1,400원대를 결국 돌파했었죠. 지금은 네. 또 다시 1,380원대로 좀 안정된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만한 내재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사실 1,400원까지 가고 또 1,480원으로 내려오고 했던 부분은 사실 달러 인덱스의 네. 영향이 좀 컸었는데 사실 1,400원까지 찍었던 그 내재적인 요인으로 본다면은 사실 또 이제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 이런 부분들도 빼놓을 수는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38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밑을 향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예. 보고 있는 것이 계속 그 수입업체의 실결제 수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올 때마다 계속 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구조적으로 내려오는 거는 좀 제한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증시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번 주에 세제 개편안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시 이탈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어지긴 했는데 물론 이제 정책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좀 한 발 물러서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원화의 어떤 약세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그거를 두고서 이제 글로벌 IB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시티 그리고 CLSA 등에서 이제 뭐 또 한국의 투자 의견 기준 축소 예. 의견을 내기도 하고 국내 내부적으로도 워낙에 좀 반발이 컸었던 그런 부분인지라 좀 재고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되면서 일단은 한 발 나아갔는데 이제 관세에 따른 경기 타격도 사실은 조금은 이제 9월 이제 3분기 중에는 이제 본격화될 걸로 드러나겠죠. 예.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원화는 내재적으로만 본다면은 조금은 약세 쪽에 조금 더 원인들이 좀 더 있지 않나.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에 어떤 좀 제약이 있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마이스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